1462년 세조 8년 4월 27일 장령 신송주가 아래입니다. 장령은 사헌부에 속한 정사품 벼슬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여경방이 사는 죽은 김구석의 저 이씨집에 기거하는 사방지가 여장을 했는데 그 행적이 기이하다고 해 본부에서 나치하에 조사했더니 정말로 여자 복장을 했는데 음경과 음낭이 있어 곧바로 남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장을 한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니 옥에 가두고 형장을 가해 신문하도록 하소서. 여경방은 지금의 서울 신문로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의 세조는 화성이 정현조와 영순군 이부, 승지 등으로 하여금 가서 직접 살펴보게 하는데요. 머리를 두른 꾸밈이나 복장은 여자였지만 생긴 모습이나 음경과 음낭이 모두 있어 남자인데 단지 요도가 경도, 즉 기뒤의 아래에 있는 것이 다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돌아온 승지 등이 아래입니다. 이것은 양과 음을 모두 갖춘 사람인데 남자에 더욱 가깝습니다. 사방지의 생식기는 음경과 음낭이 있으나 요도의 구멍이 기도 끝부분에 있지 않고 기도 아래에 열려있는 선천적 기형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이 일에 세조의 딸 의습공주와 혼인한 부마, 화성이 정현조와 세종의 손자인 영순군 그리고 승지 등을 보낸 것은 어떤 까닭일까요? 세조는 부마 화성이 정현조와 영순군을 측근에 두고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게도 했습니다. 부마 정현조는 당시 영의정을 지낸 정인지의 아들이었고 김구석의 아들 김유학은 정인지의 사위였으며 이씨의 친정아버지인 이순지는 정이품의 벼슬 등을 두루 거친 재상이었습니다. 세조가 말합니다. 이씨 집 여종 소건조이를 장을 치며 신문한 것이 여러 번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또 무엇을 묻기 위해 장을 치려 하는 것인가? 그가 남자이면서도 여장을 한 것에는 필시 까닭이 있을 것이기에 고문을 가해 신문할 것을 청한 것입니다. 또 소건조이를 신문함에 있어서는 회초리로 한두 대를 쳤을 뿐입니다. 황당한 사람이 여인의 집을 드나들었음에도 가장인 이순지는 금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잘못된 사람이다. 그러나 간통한 현장에서 잡은 것도 아닌데 재상집의 일을 가볍게 논하고 또 이와 같은 이상한 일을 아뢰지도 않고 강제로 문초하였으니 이것도 매우 잘못된 일이다. 사헌부 관리를 파직하라. 저녁이 되자 세조는 승지들에게 묻습니다. 사방지를 가두고 국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세조는 당사자인 사방지를 옥에 가두어 국문할 것을 의금부에 명합니다. 일찍이 과부가 된 김구석의 제2씨는 사방지와 수년 동안 간통해왔고 또 김종념 집의 여종으로 비구니가 된 여인도 사방지와 간통한 사실이 발각되어 사헌부에서 강하게 요청한 것인데요. 세조가 도승지에게 말합니다. 이순지의 집안 또한 대부에 이른 가문이다. 분명하게 밝히기 어려운 일로 하루아침에 욕을 듣게 된다면 그것 또한 억울하지 않겠는가? 사헌부 등도 아직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니 함부로 대하지는 말라. 대부는 정일품에서 정사품까지의 벼슬에 붙였던 칭호인데 아들이 정인지의 사위이고 친정아버지가 대부인 이씨는 그때 당시 세력 있는 부자로 알려져 사방지에 먹고 입는 모든 것이 전부 이씨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의금부에서 아릅니다. 청하건대 사방지를 신문하소서. 이전의 명은 사방지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소군조이를 말한 것이다. 사방지는 병자이니 신문하지 말라. 소군조이는 이씨집 여종인데요. 세조의 마음이 왜 바뀐 걸까요? 사방지를 국문할 것을 승지들에게 물었던 세조인데 이틀 사이에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소군조이를 추궁해봐야 주인을 배신할 수 없는 여정의 처지로서는 드러내어 말은 못하고 무작정 장만 맞아야 할 터인데 세조는 영의정을 지낸 정인지와 사돈이고 정인지는 이씨와 사돈이니 세조가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려 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시 이틀 후 세조가 도승지에게 말합니다. 사헌부에서 사방지를 신문하려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편백된 마음을 갖게 될 것을 경계하려는 것이다. 결국에는 마땅히 사방지를 국문하고 이순지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니 승지는 잊지 말라. 다음날 사헌부 관리를 국문한 의금부에서 아릅니다. 지평 성률은 사방지의 일을 김석손에게, 김석손은 윤호에게, 윤호는 중비에게서 들었다고 합니다. 중비도 신문하고 이순지는 파직하며 사방지는 이순지가 처리하게 하라. 이순지는 김구석의 저 이씨의 친정아버지입니다. 사위 김구석이 이미 죽어 없으니 집안일을 스스로 단속해 처치하라는 뜻인데요. 같은 날 사인 권윤이 아릅니다.
사인은 의정부에 속한 정사품의 벼슬입니다. 이 시집에 있을 때 사방지의 소행은 아직 알 수 없으나 여성이 된 중비가 처음에는 지원과 소녀와 함께 살았는데 사방지가 머리를 깎고 여성이 된 것을 핑계삼아 중비집을 오가면서 지원을 간통하고 또 이어서는 중비와 소녀까지 간통했습니다. 중비가 아이 생길 것을 걱정하는 사방지는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내수 김연애처를 간통한 것이 하루가 아니었는데도 아무 일 없었으니 너는 염려할 것 없다 했다고 하니 김연애처는 그 아비가 같은데도 간통하였음에 그전엔 너무나 심한 것입니다. 또 그 어미는 사방지로 하여금 여정을 하게 하여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청하건대 아울러 공문하게 하소서. 간통한 현장에서 포획한 것도 아닌데 만약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안으로 공문하게 한다면 만세에 그 폐단이 이를 것이 두려워진다. 또 그 어미가 사방지로 하여금 여장을 하도록 했다 하여 어찌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알 수 있었겠는가? 이와 같이 비록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 명백하다 해도 이미 대사면이 있기 전의 일들이니만큼 그 죄를 묻는 것은 불가하다. 하물며 이렇듯 전해 들은 말들인데 어찌 모두 믿을 수 있겠는가? 처음에 세조는 부마인 하성이 정현조와 영순군 등을 보내 사방지의 상태를 여러모로 살펴보게 했는데요. 사방지가 간통해오던 여성에게 묻자 양도 즉 음경의 길이가 매우 크다고 하여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 소녀 반덕에게 만져보게 하였더니 정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에 하성이 정현조마저 어찌 그리 큰 것이냐 하면서 어이없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는데 그 말을 전해들은 세조마저 웃으면서 이순지의 가문에 욕될 것이 걱정된다 하며 공문하지 말고 이순지로 하여금 조처하게 했지만 이순지는 단지 곤장 10여 대만을 때리고 서울에서 가까운 별장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끝냈던 것입니다. 10의 2로 사방지를 공문하지 말 것과 파직한 이순지의 복직을 명하는데요. 사방지를 벌하지 않을 것이면 외방으로라도 내치라는 가난들도 꿋꿋하게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던 중 이길보가 다시 아뢰니다. 어제 사방지의 국문을 청했지만 대사면 전의 일이니 국문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대사면 후에도 사방지는 계속하여 그 집에 있었으니 대사면 전의 일이라 하여 논하지 말게 하신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고 신들은 여깁니다. 그 집이라 하면 어느 집을 말하는 것이냐? 김구석의 처 이씨의 집입니다. 세조가 이번에는 정현 이길보를 뻔히 바라보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간통한 행적을 너는 모두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냐? 남자인 그가 과부의 집에 드나들었으니 간통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도승지를 향해 말합니다. 보통 강관들은 무작정 가난하는 것만을 일로 여기면서 큰 도리를 알지 못하니 매우 옳지 못하다. 사방지의 일은 이미 내가 대신들과 논의하여 다시 공문하지 말 것을 명하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으니 첫째는 남자인 것 같으나 사실은 미성년에 불과하고 둘째는 간통하는 현장에서 잡은 것도 아니며 셋째는 대사면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알아듣도록 반복해서 말해온 것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제 보잘것없는 신하가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한 채 핵심도 파악하지 못하고 감히 말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주 청하기를 마다하지 않으니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길보를 의금부에 가두고 공문하도록 하라. 사방지와 김구석이 처는 한 곳에 함께 기거하면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출입할 때는 항상 같이 다니니 그 추한 소문이 들리는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김구석의 처는 중추사 이순지의 여식이고 그 아들 김유아는 하동부원군 정인지의 사위이다. 과부이고 대신들과 관계 있으며 세조는 가능한 일을 들추지 않으려는 듯 하는데요. 중추사는 왕명의 출납이나 군정, 숙직하면서 왕의 주변을 호위하는 일을 맡아보던 중추원에 속한 정이품 벼슬입니다. 중추원은 세조 12년에 중추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일주일 후 좌의정 권남이 아래입니다. 사방지는 당연히 그동안의 과정을 신문하여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남자로서 과부의 집을 드나들었으니 그 죄를 반드시 다스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 말은 사방지가 이순지의 딸과 간통하였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장을 하고 그 집에 머무른 것이 거의 10년이니 서로 간통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 일은 대신의 집안 문제이고 증거로 삼을 만하게 드러난 사실도 없으니 내가 공문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순지가 스스로 조치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신이 원래 이순지의 사람됨을 알고 있지만 반드시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간관을 공문한 것도 잘못된 일인가? 간관이 이 일의 내용을 다 알지 못한 채 함부로 아뢰었으니 정말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관은 말하는 것이 직무인 까닭으로 들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감히 간언하고자 하기에 그런 행동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그 말이 옳은 것이면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시고 옳지 않은 말이면 응당히 물리치시면 되는 것이니 굳이 죄로서 다스릴 일이 아닙니다. 그 말에 세조는 즉시 도성진을 불러 가두었던 강관을 석방하라고 명합니다. 이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어 갔는데 3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간 1465년 세조 11년 6월 11일 이순지가 생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니 사관은 이순지에게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순지는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밀하고 생각함이 매우 빨라 산하, 천문, 음양, 풍수 등의 학문에 박식하였으나 크게 이루어낸 것은 없었다. 늦지막이 김구석이 처인 그의 딸이 산호 사방지와 간통해 왔는데 항상 여장 차림을 하게 하여 여러 여종 사이에 있게 하다가 함께 잠자리에 들어 대관이 조사하였지만 전하께서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스리지 않았다. 마침내 이순지로 하여금 사방지를 조처하게 했으나 이순지는 능히 바로잡지 못했다. 다시 2년여의 세월이 더 흘러간 날 한명회가 아래입니다. 사방지가 다시 이 시집에 들어가 그 추한 행적이 예전과 같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하온이 먼 지방으로 쫓아내소서. 전에도 이미 캐무로 추궁하지 않았으니 지금도 일단 내버려두라. 세조의 반응에 신숙주와 심해 등이 아래입니다. 사방지는 일찍이 한 여성을 간통하였고 그 여성은 마침내 머리를 기르고 다시 환속하였으니 그 사정은 가히 알만한 일입니다. 청하온이 도성에 거처하면서 오래도록 풍속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신이 한계히 노사신 등과 함께 들었는데 이 일은 진실로 헛된 말들이 아닙니다. 그러자 세조가 서거정에게 묻으니 경도 역시 알고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 죽이더라도 용서될 일이 아닙니다. 그의 세조는 좌성지 윤필상에게 명합니다. 좌성지는 중충원이나 승정원에 속해 왕명의 출납을 맡던 정삼품 벼슬입니다. 사방지는 사람의 부류가 아니다. 인류의 자손에서 벗어나 있어 더불어 함께 할 수가 없다. 먼 지방 고굴의 종으로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이 옳겠다. 사방지는 원래 세종의 딸 정의공주와 혼인한 부마 연창이 안맹담의 종이었는데 수염이 없고 모습이 여자 같았으며 바느질을 잘했는데 일찍이 통관한 여성이 김구석이 저 이씨와 이웃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시집을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씨가 사방지를 총애하게 되고는 항상 옆에 있게 하면서 같은 그릇으로 먹고 마셨으며 한자리에 앉고 누웠으며 의복도 같은 색으로 하여 모든 것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다고 합니다. 노비가 사방지 대하기를 마치 집주인처럼 하였는데 비록 이웃말까지 알게 되더라도 이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추한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 마침내 관부에서 조사하게 된 것인데 사방지를 이순지에게 맡겨 처리하게 하였는데도 징계하여 다스리지도 않고 촌에 있는 별장에 그냥 방치해도 이씨는 온천에 목욕한다는 핑계로가 사방지와 동행하곤 했는데 이순지가 세상을 떠나자 사방지는 다시 이씨 집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정인지의 사이가 된 이씨의 아들 김요학이 어미의 그런 행동에 대해 울면서 간곡하게 말하였어도 끝내 아들의 말까지 듣질 않았는데요. 다음날 세조는 의금부의 명에 사방지를 신창현의 종으로 속하게 합니다. 신창현은 지금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일대에 있던 지역입니다. 그 후 성종대에 와서 이씨의 아들 김요학은 경상도 도사에 임명되는데요. 그러나 어미 이씨의 행적이 알려지면서 그 직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도사는 도 최고 책임자인 종 이품의 감사 다음가는 종 오품 벼슬입니다. 연산군 때에 와서는 이씨의 손자인 김유학의 아들이 할머니 이씨로 인해 또 명예롭지 못하게 되는데 연산군이 명합니다. 부마를 선택할 때 김유학의 아들은 고래 들이지 말라.